미국 펜타곤 전략 분석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분석관이 회의 도중 한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미국 무기를 흉내내는 나라일 뿐입니다. 한국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그 발언은 곧 전 세계 언론에 퍼졌고 미 국방부는 곧바로 한 사람을 조용히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가? 곧이어 한국에 도착해 비밀 연구소에서 마주한 건 3개월 내 실전 배치가 가능한 독자적 기술이었다고 하는데요. 임무를 마친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복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한 대가는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보고서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펜타곤 복도를 걷던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일 줄 알았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카터, 국방부 소속 군사 분석관입니다. 보고서와 수치, 위성 자료를 다루는 게 일상이었고 특별한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리처드 그랜트, 제 상관이자 냉정하고 단호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게.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는 짧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를 걸어 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길에서 문득 몇 주 전 회의가 떠올랐습니다. 동료 분석가 다니엘 리드가 한국을 조롱하며 말했죠. 한국은 미국 무기를 흉내만 내는 나라일 뿐이야. 당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 없이, 근거 없이.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리처드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책상 위에는 최고 기밀 한국 기술 분석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네. 리드가 한국의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했고 그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어. 지금 전 세계 언론이 난리야. 우리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야 하네. 그 순간 제 역할은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분석관이 아닌 국방부의 신뢰를 회복할 임무를 맡은 조사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소는 조잡한가 아니면 우리가 놓친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는 실제를 알아야 해. 가정도 추측도 안 돼. 오직 명확한 증거만 필요하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파일을 들었습니다. 안에는 위성사진, 미사일 실험장 도면,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넘기는 순간 제 안의 확신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발하네. 방위시설 접근은 보장돼 있어. 그들의 과학자와 대화하고 실험을 직접 보고 모든 내용을 기록하게. 중요한 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일세.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장이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마주할 현실은 기존의 생각과 편견을 완전히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추측이 아닌 사실을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새벽 비행으로 워싱턴을 떠나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손엔 최고 기밀 한국 분석 파일이 들려 있었고 제 머릿속엔 5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증거, 분석, 기술, 한국, 편견. 창밖 활주로의 불빛은 어둠 속에 반듯하게 뻗어 있었고 공항 건물은 유리와 강철로 된 거대한 구조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자동 게이트, 여권 스캔, 얼굴 인식. 모든 절차가 정밀하고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혼잡하거나 복잡하리라는 제 예상은 철저히 빗나갔습니다. 세관을 통과하자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된 전자 디스플레이가 반겨졌습니다. 전광판은 기차 시간표, 상점 위치, 환율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그 수준은 제가 알고 있던 개발도상국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판단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게이트 근처엔 카터 씨 환영합니다. 이라 적힌 팻말을 든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고 저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남자, 박 박사님이 바로 제 임무를 안내할 과학자였습니다.
우리는 곧 검은색 세단에 올랐고 서울 외곽 연구시설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매끄럽게 포장돼 있었고 도시엔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네온 간판과 디지털 광고판이 끊임없이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상 밖입니다. 제가 말하자 박 박사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기술과 도시 인프라는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죠. 도로 위로는 고속 전철이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전기버스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기술로 통제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하며 세계를 따라잡는 기술 보유국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엔 무지갯빛 LED가 천장을 따라 정렬돼 있었고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미래 도시 같은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리처드의 말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정없이, 편견 없이, 증거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약 40분 뒤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과했고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보안 수준도 높군요. 얼굴 인식, 암호화 접근 모두 자체 시스템입니다. 건물 내부 로비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장식돼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떠있는 지구본 영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디렉토리에 손을 대자 영어와 한국어 메뉴가 즉시 반응했고 저는 터치로 연구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이곳에선 방문자마저 시스템이 기억하고 통제하는 듯 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고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내일은 핵 시뮬레이션 센터를 먼저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의 핵심이자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영역. 단순한 시설 방문이 아닌 증거 확보와 판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의 구조물을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에는 시험동, 분석소, 시뮬레이션 라인의 내부 모습이 정밀하게 투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앞서가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늘이 희미하게 물들 무렵 저는 연구소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맞으셨습니다. 오늘은 핵 시뮬레이션 센터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말에 심장이 반응했습니다. 저희는 밝고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바닥은 광택이 나서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고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히 통제된 공간. 마치 군사작전 구역에 들어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대한 금속 문 앞에 멈추자 박 박사님이 지문과 홍채 인식을 동시에 통과했습니다. 경고음 대신 조용한 개방음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농구장만 한 공간 중앙에는 컴퓨터 스테이션들이 둥글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 전체를 채운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핵심 데이터를 시각화한 그래프와 3D 모델이 실시간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주황빛 코어를 천천히 회전시키며 핵심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고 다른 화면엔 방사선 수치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여기가 핵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박 박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실제 무기를 만들진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핵 반응 과정을 완전하게 재현합니다. 코어 크기, 반응 속도, 냉각 처리 등을 조정해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저는 제어 콘솔 앞에 서서 원자 구조를 구현한 3D 모델을 관찰했습니다. 스타일러스를 넘겨받아 직접 고에너지 시뮬레이션 항목을 선택하자 화면 전체에 그래프와 수치들이 튀어 올랐습니다. 지금 보이는 피크 수치는 소형 핵무기와 유사한 에너지 방출을 뜻합니다. 박 박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핵무기, 에너지 방출, 기술 수준.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복사가 아니라 설계와 응용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이 단지 기술을 흉내낸다는 생각은 근거 없는 편견이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 박사님은 다음으로 저를 통유리 너머로 안내했습니다. 아래층에는 커다란 금속 실린더와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라인이 이어진 구조물이 보였고 그중 하나에선 맥동하는 푸른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라늄 농축 실험 구역입니다. 물론 평화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모든 활동은 국제 감시 아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안, 투명성, 국제 신뢰라는 말을 제가 비밀 연구소에서 듣게 될 줄 몰랐던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요소가 현실로 존재하고 있었고 저는 진지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실험 구역에서는 연구원들이 흰 코트를 입고 각종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장비를 점검하며 조용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혼란이 아닌 정밀성과 절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기술력 이상의 태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이 저를 향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데이비드 씨, 지금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저는 지금 과학을 기반으로 한 안보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복사하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하고 구현하는 나라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겁니다. 저는 이 순간 제 임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저는 편견을 증명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기록하고 그 근거를 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모장에 저는 다음의 단어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핵무기 잠재력, 시뮬레이션 능력, 기술 독립성, 투명한 연구 체계. 저는 이 분석이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사실에 기반할 것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경외심, 그리고 책임감. 이제 저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이 기술의 전략적 함의를 더 깊이 파헤칠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저는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이미 현장에 계셨고, 콘크리트 발사 패드 옆에서 미사일 캐니스터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수직으로 세워진 거대한 금속체들이 어둠 속 지평선을 향해 나란히 서 있었고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로켓은 그 실제 규모와 존재감이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클립보드를 든 손, 헤드셋을 쓴 얼굴, 집중된 시선. 그들은 단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움직임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 작업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능력을 검증하는 엄중한 절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께서 안전 고글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착용하시죠. 고글을 쓰는 순간 현장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캐니스터는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고 발밑의 땅은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5, 4, 3, 2, 1. 첫 번째 로켓이 굉음을 내며 발사됐습니다. 주황색 화염과 함께 수직 상승하는 기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땅 위엔 흰 연기가 길게 늘어섰고 로켓은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기술의 증거다. 잠시 후 두 번째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이 기체는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며 유도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작은 조정 날개들이 자동으로 각도를 잡았고 곡선으로 궤도를 수정한 후 다시 상승했습니다. 유도 비행입니다. 박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정밀한지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술자들은 노트북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속도, 고도, 연료 소모량이 그래프로 나타났고 저는 즉시 메모했습니다. 유도 시스템, 실시간 데이터 분석, 고정밀 제어.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체계적인 기술의 성과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박 박사님은 저를 제어센터 트레일러로 안내하셨습니다. 내부 모니터에선 방금 전 발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고 디지털 지도로 궤적이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편차를 보십시오. 오차는 거의 없습니다. 정밀도는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저는 더는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독자적 설계와 정밀성으로 완성된 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님은 근처 경납고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안에는 유선형의 프로토타입 전투기가 조명을 받으며 전시돼 있었습니다. 외형은 기존 전투기와 달랐고 기체 전체는 매끄러운 표면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구조죠. 저는 조심스럽게 날개 끝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표면은 거칠거나 조잡한 흔적 없이 완전히 정제돼 있었습니다. 군사 기술이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엔지니어들이 조종석을 열고 내부 시스템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장비는 전부 통합 디지털 시스템입니다. 센서, 통신, 항법까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제어됩니다. 그는 조종석에 저를 앉게 해주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디스플레이가 켜졌고 계기판, 카메라 피드, 실시간 시스템 정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전 조종사의 위치에서 이 비행체가 어떤 성능을 가질지 상상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 진보의 증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로켓, 유도 시스템, 스텔스 전투기. 모두가 창조된 기술이었고 어떤 것도 모방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머릿속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습니다. 기술력, 증거, 혁신, 전략성, 분석.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 임무는 이제 분명합니다.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더는 편견이 아닌 사실로 말해야 합니다. 내일은 이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경험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국의 과학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기억은 단지 실험 장면이 아닌 사실이 인식을 뒤엎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실험과 투어가 끝난 뒤 박 박사님은 저를 연구소 근처 식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로 가족 식사라고 적혀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뜨거운 국물과 구운 고기의 냄새가 반겼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집중했던 제 몸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식당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나무 테이블이 놓인 공간은 가족 단위. 손님들과 인근 연구소 직원들로 조용히 채워져 있었고 조명은 부드러운 주황색이었습니다. 저는 군사 실험장의 긴장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 박 박사님께서 고기를 가득 담은 쟁반을 제 쪽으로 밀어주셨습니다. 불고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친숙한 요리죠. 접시에는 양념에 재운 쇠고기와 나물, 김치, 밥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기를 한 점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부드럽고 간결한 풍미, 은은한 마늘 향이 났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네요. 기술과 전략만이 아니라 음식에서도 이 나라가 디테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 박 박사님은 태블릿을 꺼내셨고 한국방위 전략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보여주셨습니다. 디지털 지도와 차트들이 화면을 채웠고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군사 전략가들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로켓과 스텔스기가 어떻게 우리 국가 안보와 연결되는지 설명할 겁니다. 저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방위 전략, 전문가 회의, 국가 안보. 이해하고자 했던 건 무기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국가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가였습니다. 우리 기술은 단지 자랑이 아닙니다. 박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국가 생존과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만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주도합니다. 그의 말에 담긴 무게를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닌 주권과 현실적인 억지력의 문제였습니다.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매운 김치는 강렬했고 저는 셔츠에 소스를 튀기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 확실히 강한 인상을 주네요. 잠시 후 젊은 여성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이대령, 한국 공군 소속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녀는 군인다운 명확한 자세로 말했습니다. 카터 씨, 연구소와 시험장을 둘러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핵 시뮬레이션, 로켓 발사, 스텔스기 모두 봤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완성도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솔직히 말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 기술보다는 복제에 가까울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 대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시선 익숙합니다. 우리는 늘 저평가됐죠. 하지만 우리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생존을 위해 배우고
개발하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열어 한국 해군의 구축함, 드론 작전, 사이버 방어센터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이미지는 기술뿐 아니라 조직력과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에 적었습니다. 독립기술력, 팀워크, 국가적 자부심. 이 대령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카터 씨, 당신은 이 분석을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질문은 단순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직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시스템, 무기, 전략, 인터뷰 모두 있는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제가 바뀐 생각까지 모두 포함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방식입니다. 진실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동맹을 만듭니다. 식사의 마지막은 전통떡과 따뜻한 녹차였습니다. 떡은 부드럽고 고소했고 차는 긴 하루를 정리해주는 마무리였습니다. 창밖에 등불이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호텔로 걸어가며 하루를 복귀했습니다. 로켓 시험, 스텔스기,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이 저녁의 대화까지. 하나하나가 제 오래된 인식을 깨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은 단순한 추종이 아니라 독립된 구조와 사람, 철학의 산물이라는 걸 저는 확인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작성했습니다. 3일차 요약, 한국은 실제로 방위기술을 자립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과학자들과 군 관계자들은 전략적 사고와 자부심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있다. 증거는 편견을 대체하며 분석은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임무의 절반을 넘었고 내일은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정보전 부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아니라 증거가 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한국의 사이버 방위센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반짝이는 바닥을 비췄고 벽면엔 수십 대의 컴퓨터가 실시간 데이터, 위협 경보, 암호화된 코드들을 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사이버 전장에서 어떻게 자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박 박사님이 문 앞에서 저를 맞으셨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 기술, 혁신, 증거, 분석. 처음 워싱턴에서 전화를 받았던 그날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이 대령이 기술진과 작전 분석가들과 함께 브리핑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카터 씨, 따라오시죠. 그녀는 저를 대형 스크린 앞으로 데려갔고 세계 지도가 펼쳐진 화면에는 수십 개의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사이버 공격 시도입니다. 해커, 악성 코드, 자동화된 봇들이 전 세계에서 시도하는 침투를 우리가 차단하고 있는 거죠. 붉은 점들이 전멸하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두더지 게임을 보는 것 같네요. 이 대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유는 맞지만 실제로는 정밀 수술에 가깝습니다. 타이밍, 분석, 대응 전부 오차 없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 옆에 있던 기술자가 AI 기반 방어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모든 공격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지고 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AI 기반 방어, 실시간 대응, 학습형 시스템. 이건 단순한 감시 체계가 아니라 전략 무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센터 밖으로 나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았습니다. 핵 시뮬레이션, 미사일 시험,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지금 본 사이버 방어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게 연결돼 하나의 강력한 기술 체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최고 기밀 한국 분석이라는 파일을 열고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키보드 위로 제 손이 멈추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먼저 서론. 나는 의심을 품고 한국에 도착했다. 하지만 떠나는 지금 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어 본문엔 제가 본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핵 시뮬레이션, 미사일 유도 시스템, 스텔스기 설계, 사이버 방어 체계. 각각의 항목 아래엔 구체적인 기술 특징, 전문가 인터뷰 인용,
관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한 문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핵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사일 유도 기술은 최소 오차로 목표에 도달한다. 스텔스 항공기 설계는 레이더 회피를 전제로 개발됐으며 사이버 방어는 AI를 통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췄다. 보고서를 쓰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은 주관이 아니라 데이터와 관찰에 기반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 동료가 했던 무책임한 평가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편견을 깨뜨린 진짜 경험의 바탕을 둔 문서였습니다. 결론부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기술을 선도하고 전략을 설계하며 국제 파트너십을 주도하는 국가다. 이 보고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파일을 최종 검토한 뒤 한국기술 분석 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고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리처드 그랜트에게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 훌륭한 작업이군. 명확하고 철저하며 무엇보다도 정직하다. 고맙네. 저는 긴 숨을 내쉬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임무는 끝났습니다. 이번 여정은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의심에서 출발해 증거를 통해 진실에 도달한 여정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고 저는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별처럼 반짝였고 제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을 가른 로켓, 스텔스기, 보이지 않는 사이버 전선.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의지이자 미래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전달자의 다짐이었습니다. 제가 본 이 진실을 세상에 공유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분석은 열린 시야와 냉정한 근거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걸 배운 사람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임무의 진정한 성과였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감동무지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